자, 10번 좀 하겠습니다. 10번. 자,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게 초음파의 왕복 시간 나와 있는데 이 왕복 시간 가지고 결과적으로 해저 지형을 알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건 왕복 시간은 수심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왕복 시간 가지고 수심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지형들이 어떤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지형을 좀 그려보면 위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본다면 해양 조사선이 대서양 중앙을 지나간다 그랬어. 대서양 조사선, 자, 볼게. 대서양 중앙 직선으로 가로질러 간다. 그 말은 우리 그 대서양에는 해령이 대서양 중앙에 있다 그랬지? 가운데 있다 그랬지? 그럼 이 가운데를 지나간단 말은 해령을 지나갔단 말을 지나갔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쉬워. 자, 갈게. 자,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나와 있는 왕복 시간 가지고 지형을 내가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자, 6초, 5초, 3.6초로 줄어든단 말이 점점 얕아진단 말이지. 다시 4.8로 깊어졌다가 다시 3.8로 얕아지고 5.2, 6.2, 6.2로 계속 깊어지는 거지. 그럼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단면상에 해수면이 있고 단면을 볼 수 있는 해저 지형을 그려본다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는 거지. 위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러면 이 해저 지형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해령이라고 알 수가 있지? 해령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나온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대서양에는 중앙에 해령이 있고 태평양에는 동쪽에 있고 이걸 이미 좀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지. 자, 문제 갈게. 자, 이 해역에 대륙3인과 대륙대가 발달해 있다. 대륙3인과 대륙대는 우리 대륙 주변부라고 해서 대륙의 주변에 있는 해저 지형을 말하는 거고 이건 안 맞는 거지. 해령을 말할 거니까 틀렸고. 자, 니은 D 부근에서 해저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 자, D라는 것은 바로 해령의 중앙부로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열곡을 말하는 거지. 끊임없이 마그마가 올라와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는 곳. 어쨌거나 마그마가 상승하는 곳이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지? 맞는 말이야. 자, 디귿. 해양 지역 연령은 A 지점이 E 지점보다 많다. A를 보게 되면 어쨌거나 T가 중심이니까 T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나이가 많은 거지. 그럼 A가 더 멀리 있으니까 A가 더 나이가 많겠지. 답은 니은 디귿 4번 되는 거죠. 자, 질문 있습니까? 자, 넘어갈게. 자, 11번. 11번도 좀 봐야 될 내용인데, 여기 보면 지금 해저 지형이 나와 있는데 태평양형과 대서양형이라 돼 있어. 그러니까 태평양은 대서양이 아니라. 이 말은 태평양형이라면 태평양과 유사한 현재 문면 형태를 띠고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태평양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평양은 대륙붕과 대륙삼인과 해구로 돼 있어. 그런데 대서양은 대서양 주변을 보게 되면 대륙붕, 대륙사면 해구가 아니라 대륙대로 돼 있어. 대륙대로. 근데 해구가 뭐냐면 깊은 골짜기인데 6km 이상 깊이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를 말하는데 여기는 바로 뭐냐면 섭입이 일어났을 때 가능한 이야기지. 섭입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고랑이 생기는 거야. 그 말은 태평양 주변에는 바로 이런 섭입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 그래서 실제로 태평양을 보게 되면 태평양 삥 둘러서 거의 다 섭입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골짜기를 만들기도 하고 섭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재 보면 마찰을 일으킬 거니까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양쪽에 대륙지각과 해양지가 있다면 섭입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러면서 이 영역에는 많은 지각 변동들이 발생을 한다. 특히 지각 변동이라는 것은 뭐 단층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히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태평양 주변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섭입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불의 골이란 말을 쓰기도 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그런데 대서양은 그 주변 자체가 이렇게 섭입이 없습니다. 참고로 대서양은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두 개가 분리돼서 만들어진 거지. 따로 섭입이 없어. 끊임없이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야. 새로운 해양 지역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대륙을 밀어내고 있는 거야. 어쨌든 붙어있는 전체가 해양판과 대륙판이 한 덩어리로서 서로 파고들고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섭입이 없어. 그래서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나지 않지. 대서양은. 자, 어쨌든 차이는 해구가 있고 대륙대가 있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대륙붕에는 육지 기온의 태적물이 많이 쌓인다. 당연한 이야기지. 대륙붕은 바로 대륙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하천을 통해서 많은 태적물들이 와서 쌓이겠지. 그래서 육지 기온의 태적물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대서양 연안은 태평양 연안보다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아니지. 섭입은 태평양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은 거지. 대서양에서 아예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은 거의 잘 안 일어나. 그래서 이게 자주 발생한다는 말은 틀렸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죠? 2번. 자, 나머지도 보게 되면 대서양 연안은 대륙대 맞는 말이고 태평양은 해구 발달 맞는 말이고 자, 심해저평원은 해령이 있고
이렇게 해령에서 만들어진 애들이 확장되면서 평평한 지역을 이루고 있는 곳이지? 맞습니다. 네, 답은 2번. 자, 넘어갈게. 자, 12번 A, B, C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영역을 보게 되면 A는 대륙붕, B는 심해적 평원, C는 해령이라고 알 수가 있지? 자, 밑에 이 세 가지도 그에 대한 설명인데 대표적인 해저 지형들은 간단하게 그 설명들 다 했어. 그 정도의 특징만 알면 돼. 얼마든지 구분이 가능해. 자, 첫 번째 기억. 열곡이 발달되어 있고, 자, 대양조 산맥이 현존면 돼 있다. 바로 해령을 말하는 거지. 해령. 자, 완만하고 수심이 200m 미만 어딥니까? 대륙붕이죠. 해산과 평정 이상 있고 평탄한 지형, 우리 심해적 평원 되겠지. 답은 4번. 이거 어렵지 않지? 지형의 특징들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 자, 13번. 자, 13번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인데, 일단 이거부터 해석을 좀 해보면,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어느 해양 측정한 해저 암석의 연령과 수심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현재 여기가 제로니까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쭉 나와 있지? 어쨌든 단면상에 이게 바로 지형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연령을 보게 되면 여기가 제로고 양쪽 갈수록 나이가 많아져. 그 말은 여기서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지. 그 말은 여기가 뭡니까? 뭐가 된다? 해저 지형 중에 가운데가 딱 열곡이 있을 것이고 이거 전체적으로 본다면 해령이 되겠죠? 해령. 자, 문제 가겠습니다. 자, B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열점이다. 자, B는 바로 해령, 바로 열곡이 존재하는 지점이지. 참고로 열점은 아직 안 배웠는데 열점은 뭐냐면 핫스팟이라 해서 끊임없이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분출되는 곳을 말해. 지하 심부에 있는. 자, 우리는 아직 안 배웠어.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어쨌거나 이거는 열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참고로 열점이라는 것은 판의 경계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판의 경계와 상관없이 판의 내부에 존재하는 곳으로서 지하 심부에서 끊임없이 마그마를 만들고 분출되는 곳이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는 태평양 판이 있으면 태평양 판이라는 게 있으면 그 가운데쯤 있어. 가운데쯤. 그 판의 경계와는 상관이 없지. 나중에 열점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일단은 이내 판의 경계와는 상관이 없다. 자, 두 번째. 자, B는 하부에서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다. 자, 해령이라는 것은 발산 경계지. 끊임없이 그렇지,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으로서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지. 그래, 하강이 아니라 상승하는 곳이다. 멘틀의 상승부, 발산 경계니까 이게 틀렸고. 자, 해저 퇴적물의 두께. 이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나이에 비례하는 거지. 그만큼 나이가 많을수록 오랫동안 많이 쌓이게 되는 거니까. 근데 A와 C를 보면 A가 60, C가 20이니까 A가 더 많이 쌓였겠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틀렸지. 자, 4번 볼게. 자, 4번은 해저 암석의 연령이 많을수록 침강 속도가 작아진다. 자, 침강이란 것은 수직으로 내려가는 걸 말해. 이 반대말이 뭐냐면 융기란 말이 있어. 융기는 수직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걸 침강, 수직으로 올라오는 걸 융기라 그래. 융기.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언급하고 침강. 그러면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하강 속도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수직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얼마인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각각 영역에서 보게 되면 초기 0에서 20만 년 나이가 어린 쪽은 자 볼게. 이만큼 갈 동안 이만큼 내려가는 거지.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이만큼 갈 동안 같은 거리 갈 동안 이만큼 내려갑니다. 또 그 다음 단계는 같은 거리 갈 동안 이만큼 내려가. 점점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정도가 줄어들고 있지. 나이가 많을수록 내려가는 정도가 줄어들고 있지. 그러면 하강 속도, 침강 속도는 작아진다. 이 말이 맞는 말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답은 그래 4번 되겠지? 자, 5번까지 볼게요. 5번. 자, 평균 이동 속도 구하는 거, 판의 이동 속도 구하는 것, 이거 나중에 중간고사 문제 낼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계산을. 자, 갈게. 지금 나와 있는 거 봅시다. 지금 연과 10cm 돼 있는데 이동 속도라는 것은 우리 원래 지구과학에서는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속도. 자, 속도라는 것, 속력이라는 것 시간분의 거리가 될 겁니다. 시간분의 거리. 자,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 값을 본다면 봐봐. 지금 한 칸만 볼게. 한 칸만. 한 칸만 본다면 여기 20이고 단위가 100만 년이야. 그럼 100만 년이란 말은 2000만 년이지? 2000만 년 동안 1600에서 1200, 400km 갔다 그 말이지. 그러면 2000만 년 분의 400km 이래 된 거지. 근데 단위를 연분의 센티미터로 해달라고 그랬어. 그럼 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고쳐줘야 되겠지. 자, 이거 알아둡시다. 뭐냐면 자, 1km는 몇 미터지? 1000m. 좋아. 1m는 몇 cm야?
100cm. 1m는 100cm. 그러면 1km를 cm로 고치려면 10만 cm가 되는 거지. 됐나? 이제는 이게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2000만 년이니까 2000에다가 만, 공 4개지? 그럼 전체 공 7개가 될 거고. 자, 400km를 cm로 고치려면 킬로미터는 10만 cm니까 공이 5개 붙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0만 년도 역시 공이 7개, 400km도 cm로 고치면 역시 공이 7개 되는 거지. 그러면 0, 7개, 0, 7개 다 날아가고 2, 4만 남으니까 얼마야? 2가 되겠지. 2cm per 년.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판의 이동 속도는 거의 대부분이 1년 동안 몇 cm씩 움직이는 속도야. 연 몇 cm 정도. 빠른 놈은 거의 한 10cm 움직여. 그럼 거의 다 10cm 안쪽이라는 거지. 거의 다 몇 cm 정도만 나온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뭐 0. 얼마밖에 안 되고 또는 10cm를 좀 넘었을 때 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 자체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그런 것들은 거의 이 정도에 거의 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10cm 안쪽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만약 그걸 넘었었다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어렵지 않지? 넘어갈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은 간단하지? 자, 뭐냐면 가운데 해령. 이게 바로 태평양인데 태평양이 동쪽에 있지? 그래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합니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A와 B를 보게 되면 해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근데 묻는 것은 암석의 연령과 태적물의 두께를 묻고 있는 거죠. 당연히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연령, 나이는 많아지고 그만큼 나이가 많을수록 태적물이 쌓이는 시간도 길었으니까 이 태적물 두께도 두꺼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 중심을 중심으로 이놈을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멀어지면 둘 다 증가하는 그래프를 가지게 되는 거지. 둘 다. 둘 다 그러면 가가 되는 거지. 그래 답은 1번 되는 거지. 자, 넘어갈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자, 15번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여기 지각 연류량이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지각에서 열이 흘러나온 양이야. 자, 여기는 뭐냐면 태평양이야. 태평양인데 오른쪽 여기, 동쪽 여기 바로 해령이 있는 거지. 해령에서 마그마가 올라올 거니까 이제 막 분출될 거니까 지각 연류량이 높은 거지. 그래서 높다는 건 색깔 짙은 것. 여기가 바로 그러면 해령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만드는 애들이 양쪽으로 퍼져가면서 점점 식을 거니까 지각 연료량은 계속 감소를 하는 거고. 다시 그림을 보면 여기 해령 볼게. 좀 전에 앞에 그림과 대응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해령. 여기 동태평양. 태평양의 동쪽. 여기. 자, 다시 가면 여기는 바로 해령이다. 그래서 한 점이 만들어진 애들이 양쪽으로 퍼져 나간다. 됐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멘틀 대류의 상층부는 AB 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데 이 멘틀 대류 때문에 판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 멘틀 대류에 판이 실려서 이 대류에 따라서 판이 같이 이동하는 거야. 그럼 상층부란 말은 판의 이동과 같은 방향이겠지? 위쪽이니까. 그래서 대류의 방향에 따라 판이 이동할 거니까 바로 판의 이동은 B에서 A니까 역시 멘틀 대류 역시 B에서 A로 일어나겠지. 참고로 이거 똑같아. 물 흐름이 바로 멘틀이고 그 위에 실려있는 뗏목이 바로 판이야. 그대로 물과 함께 실려서 같이 가는 거지. 자, 다시 갈게. 니은 A에서 B로 갈수록 해양 지역 연령은 감소한다. B에서 만들어서 양쪽으로 멀어질 거야. 그 말은 B에서 A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A에서 B로 올수록 나이는 감소한다. 연령 감소한다. 맞는 말이지.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갈수록 연령 감소하는 것 맞는 말이고. 자, 디귿. A에서 B로 갈수록 지각 연료량이 높아지는 원인. 높아지는 거 맞지? 근데 원인은 방사성운수 함량이 많아지기 때문. 참고로 방사성운수 함량 말한 건 이거였지. 뭐였냐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마그마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중에 대륙 지각에 방사성운수가 많다 그랬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륙 지각이 지각 연료량이 더 높다 그랬어. 마그마 영향이 아니라면. 됐나? 자, 그러면 지금 BA 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각, 일단 방사성운수 함량과는 상관이 없더라. 참고로 이거지. B에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현재 보면 양쪽으로 뻗어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뻗어가는 과정에서 이동되는 과정에서 점차 냉각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 A는 냉각이 많이 된 거고 B는 냉각이 덜 된 거고 이건 냉각 정도의 차이지 방사성운수 함량과는 상관이 없지. 그래서 이거는 냉각이 덜 된 것이다.
방사성분 함량과는 상관이 없다. 답은 그래. 좀 보면 될 거고. 자, 16번. 자, 16번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밑에 해저 지형들 나와 있고, 지각 연료량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갑시다. 자, 지각 연료량은 해구 근처에서 가장 낮다. 해구는 바로 여기지? 그대로 보게 되면 위에 대응되는 지각 연료량 가장 낮은 곳이잖아. 왜냐면 차가운 해양판 표면에 있는 차가운 해양판이 파고 들어갈 거니까 이 지역은 이 지역 아래 신부는 아래쪽은 온도가 낮겠지. 차가운 거 밀어 넣어줬으니까. 열이 적게 나오는 거였지. 차가운 해양판이 섭입하기 때문에 지각 연료량이 낮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맞고. 자, A에서 지각 연료량 높은 것은 마그마 상승. 당연한 이야기지. 뜨거운 마그마가 분출되게 되면 그 지역은 열을 많이 방출할 거잖아. 맞는 말 되겠죠? 참고로 여기는 섭입하는 과정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분출하게 되는 거고, 참고로 이 마그마, 해령 근처에도 역시 마그마 분출 때문이지. 이 두 곳은 마그마 때문에 높게 나타나는 곳이다. 자, 디귿은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보다 방사성소 함량이 많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얼마든지 알 수도 있는데, 자, 이 지역이 해양 지각, 이 지역이 대륙 지각입니다. 어디가 더 방사성소 많다고? 대륙이 더 많다. 그래서 두 개 보게 되면 마그마와 상관없는 곳을 보게 되면 약간 더 높게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기억니은 3번. 17번 가겠습니다. 17번. 자, 이제는 간단한 문제들인데 그냥 간단하게 볼게. 자, 17번. 자, 문제 보면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작이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이것들은 양쪽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화되어 있는 고지작이가 대칭적으로 나타나지? 맞는 말이고. 해령 중심부에서 새로운 해양지역이 만들어진다. 맞는 말이지? 이건 됐고. 해양지역 연령은 P가 A보다 많다. 어쨌거나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을 건데, 자, A란 것은 하나, 둘, 세 번째고, B는 두 번째지? 그럼 A가 더 먼저 생긴 거고, 앞 시대를 말하는 거지? 나이가 더 많겠지? 그래서 P가 A보다 많다. 틀렸지? A가 더 많습니다. 답은 3번. 이 설명 필요 없겠지? 자, 10번, 18번. 자, 18번 보게 되면 쭉 나와 있는데, 자, 발사능 경계에 나타나는 고지작이 분포. 맞는 말이지? 일단 이거 다 현재 보면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지? 자, 판의 평균 이동 속도는 2cm per 년. 이것도 계산해봐야 되겠지? 근데 이거는 한번 바로 제시할게. 한번 해봤으니까. 자, 판의 이동은 보게 되면 양쪽에 두 개 판이야. 오른쪽과 왼쪽 두 개 판이야. 그러면 하나의 판만 생각하면 돼. 계산할 때. 그러면 전체 보게 되면 400만 년 동안 양쪽이 80km니까 40km 간 거지. 그럼 결과 계산은 400만 년 동안 40km 간 것. 아까 만년 공 4개죠? 1km는 10만 cm지? 그럼 공 5개를 붙이면 둘 다 공 6개, 공 6개가 되는 거지. 그럼 다 날아가 버리지? 결과적으로 1만 남는 거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문제 낼 거야. 알겠지?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나중에 학평이나 그런 데도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자, 틀렸고 이거는 그러면 자, 지작이 역전 주기는 일정하다. 이게 만약 일정하다면, 만약 이게 이동되는 속도가 만약 일정하다면, 그럼 이 시간도 거의 현재 보면 딱딱딱 동일한 시간만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길이만큼 갈 거잖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뒤의 폭이 다 다르잖아, 지금. 맞지? 그러면 일정한 주기로 했다는 건 말이 안 맞단 말이지. 실제로도 그렇잖아. 그래서 답은 1번 된다. 역전 주기는 실제로도 일정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미리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넘어갈게. 자, 19번. 자, 19번도 간단한데, 좀 알아둬야 될 게, 자, 이거. 해령에서 화강암질 지각이 생성된다. 자, 해령은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이야, 화강암질이야? 현무암질이야. 그럼 이 화강이 틀렸지. 참고로 대륙 지각이 바로 화강암질이야. 화강암질. 꼭 화강암으로만 돼 있다는 게 아니라 화강 유산 성분이 돼 있다. 그 말이야. 어쨌거나, 해령에서 화강암질 틀렸다. 현무암질이다. 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역 나이는 증가한다. 맞는 말이고, 고지작이 분포, 해저 확장이 증가.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대칭적으로 나타나니까. 그 말은 양쪽에서 가운데서 만들어서 양쪽으로 퍼져갔음을 의미해 주니까. 대칭이란 말이. 그래서 역시 증가된다. 맞지? 답은 4번. 자, 마지막 문제. 자, 고지작이 분석구 해저 지형 탐사가 나와 있는데, 자, 기억. 자, 가에서 정적기와 역적기가 교대로.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계속 나타난다 이거지. 하나씩 차례대로 나타난다 그 말이지. 하나하나 교대 그 말이고.
그 맞는 말이고, 나에서 수심은 음양측시법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맞지? 초음파의 한 점의 왕복 시간은 수심에 비례하잖아. 그럼으로써 해저 지형을 알아냈던 거지. 해저 지형을 알아냄으로 해서 이거는 흔적무늬에 열곡이 있거나 여러 가지 지형 모습들을 확인함으로써 이게 흔적무늬 해령에서 분열되고 있구나. 생성돼서 해형대에 퍼져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가와나 모두 다 해양지 확장의 증거가 된다. 설명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답은 5번 됩니다. 자, 지금까지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 앞에 있던 여러 가지 설들이고 그 발전 과정을 제시했었어. 자, 이제 판구조론을 볼 건데, 판구조론은 윌슨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야. 윌슨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좀 대표적인 사람에서 하나만 좀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판구조론 기본적인 경위를 이야기를 하면 말 그대로 판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이죠.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 판들은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속력으로 막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판의 경계에서 다양한 지각 변동들이 발생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판의 표면은,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 여러 개란 게 한 10여 개의 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여러 개의 판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속력으로 막 움직인다. 다른 방향, 다른 속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판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판이 인접해 있는 그 경계를 우리가 판의 경계란 말을 쓰는 거지. 자, 판의 경계는 뭐뭐 있습니까? 판의 경계는 판의 경계 종류. 1학년 때 배웠던 거. 발산, 수렴, 보존. 그렇지, 좋아. 자,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판의 경계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지각의 변동, 우리 지구 껍질의 변동, 지각 변동들이 발생한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판의 경계라는 것은 발산, 수렴, 보존 세 개의 경계를 말하지. 자, 그리고 자, 판의 경계는 발산, 수렴, 보존이 있는데 자, 지각의 변동. 자, 지각 변동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산 활동이나 지진이나 단층 이런 걸 말합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조산 운동까지. 조산 운동까지. 자, 조산 운동이란 말은 조자가 만들 조자야. 그 말은 산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 되는 거지. 이런 겁니다. 판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원래 있던 판이 이렇게 휘어져. 이걸 습곡이라 하지. 거대한 산맥인 습곡산맥을 만드는 경우야. 습곡산맥. 그래서 조산운동은 산을 만드는 운동으로서 습곡산맥 형성을 말합니다. 습곡산맥 형성.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지각 변동들이다. 자, 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판때기야, 판때기. 판때기. 그러면 이 판이라는 것은 정의가 있는데 얼마냐면 이게 무한정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두께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100km예요. 두께 약 100km의 강한 고체를 우리가 판이라 그럽니다. 두께 100km 강한 고체를. 자, 물론 100km도 약간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는 성분에 따라서 화학 성분에 따라서 크게 4계층 또는 3계층 나누지. 뭐냐면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원래 외핵과 내핵은 물리적으로 액체, 고체, 상태가 달라서 구분한 거고 원래 두 개를 핵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지. 성분적으로 나누면 지각, 멘틀, 핵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는데 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중에 대륙 지각이 좀 더 두꺼워. 대륙 지각은 평균이 35km, 해양 지각은 평균 5km예요. 근데 평균이 35인데 많이 올라와 있는 곳일수록 그 뿌리도 깊어. 그 말은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지? 히말라야 산맥. 여기도 역시 여기가 바로 뿌리도 깊어. 그러면 가장 두껍다는 거지. 근데 가장 두꺼워도 85km야. 그 말은 100이 돼? 안 돼? 안 돼. 그 말은 판은 두께가 약 100km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지각과 100이 되려면 지각을 다 하더라도 안 되고 거기다 멘틀의 일부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판이라는 것은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시킨 겁니다. 멘틀의 상부까지 포함해야지만이 100이 되는 거지. 지각만 가지고는 되진 않는다. 지각만 가지고는. 그래서 지각 플러스 멘틀의 상부. 참고로 멘틀이 존재하는 곳은 2900km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멘틀의 저 위에 있는 최상부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바로 판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아까 화학적으로 지각, 멘틀, 핵으로 나누는데 물리적으로 나누면 아주 단단한 연약을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100km예요. 그래서 판을 수직적인 구조로 본다면 암석권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을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 수직적인 구조의 100km까지를 암석권이라고 한다. 이걸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럼 이 구조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그림, 자, 단면만 한번 그려보세요. 자, 보면 이 그림 보게 되면, 자, 여기 나눠서 여기를 100km, 여기를 400km로 할게. 물론 이 비율은 좀 안 맞지만, 100km와 400km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100km까지는 뭐라 부른다? 판이란, 암석권이란다. 이 영역을 우리가 판,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에서 400을 뭐라 하냐면 여기로 바로 연약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암석이란 건 단단한 거잖아? 연약권은 말 그대로 연약하다. 말랑말랑하다 그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 100km까지 경계면이 있고, 자, 지각과 원래 멘틀,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은 우리가 모호로 비치치 불연성면, 모호로 비치치는 사람이 찾아낸 건데 그걸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하겠지? 모호면. 이 정도만 좀 입력을 해놓읍시다. 이런 단면 구조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 묻는 문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 이동의 원동력은 뭔지, 판 이동시키는 그 힘이 뭔지,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바로 뭐지? 멘틀의? 멘틀의 대류. 별로 안 어렵습니다. 쉽지? 멘틀의 대류인데, 근데 이제는 정확해야 돼. 멘틀의 대류라는 것은 멘틀 전체에 일어나는 그 대류를 말하는 게 아니야. 특히 바로 연약권에서 멘틀의 상부에서 일어난, 위층에서 일어나는 그 대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멘틀의 대류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멘틀 중에서도 바로 이 말랑말랑한 연약권을 말합니다. 연약권. 자, 이 연약권은 부분 용융 상태야. 용융이란 말은 녹아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일부가 다 녹은 게 아니라 일부가 녹아있는 상태야. 그래서 다 녹지 않고 일부만 녹아있더라도 유동, 흘러서 이동되는 성질이지. 유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난다 그 말이지. 자, 이런 거야. 내가 요거트에다가 우리 떠먹는 거의 마시는 요거트가 있지? 요거트에다가 내가 딱딱한 시리얼 조각 넣었어. 시리얼 조각들을. 이 시리얼은 고체지만 요거트는 액체잖아?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지만 얼마든지 내가 부으면 흘러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다 녹지 않더라도 일부만 녹아있더라도 얼마든지 흐름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연약권은 다 녹지 않고 일부만 녹아있지만 이런 상태를 하더라도 유동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멘틀의 대류다. 자, 참고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는 말은 바로 밀도차 때문이지. 자, 이 밀도차가 생긴 이유가 바로 지구 내부의 상하부의 온도차 때문이었지. 그러면 이 온도차가 생긴 이유는 바로 지구 내부의 이 온도차 바로 열을 만들어내는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새로운 단어지만 우리 했던 내용이 뭐냐면 앞에 멘틀 대류 설할 때 그때 에너지원 할 때 제시했던 내용이야.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열이야. 그 말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과 그리고 지구 중심부의 열, 이 두 가지지. 이 두 가지가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에너지 때문에 근데 같은 깊이라도 그 에너지 나오는 정도가 다르고 위쪽과 아래쪽도 당연히 다르겠지? 그래서 온도차가 발생을 하고 밀도차가 생겨서 대류가 일어난다 그 말이지.